칼 융.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을 두고 심리학계의 위대한 탐험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칼 융이 그린 지도를 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 미지의 영역으로 탐험을 한번 떠나보시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칼 융의 그 엄청난 탐험이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융은요, 이런 순간들을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하고 넘기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무작위로 튀어나온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저기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자발적인 메시지라고 본 거죠. 마치 그 생각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식의 문을 똑똑 노크하고 불쑥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계를 20세기 초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당시에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막 발견된 신대륙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미지의 땅을 탐험하겠다고 나선 세 명의 위대한 개척자가 있었죠. 바로 프로이트, 아들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칼 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거인이 그린 무의식의 지도가 전부 달랐다는 거예요. 프로이트한테 무의식은 뭐랄까 온갖 상처랑 억압된 욕망을 쑤셔넣은 어두운 지사실 같은 곳이었어요. 아들러는 열등감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꿈틀대는 그런 공간으로 봤고요. 그런데 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의식이 왜 어둡게만 한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융에게 무의식은 과거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주 창조적인 땅이었던 겁니다. 융은 무의식을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서 개인 무의식은 딱 수면 바로 아래, 얕은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잊어버렸던 기억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런 나만의 경험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융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 그 얕은 바다에서 더 깊이, 아주 깊이 잠수해 들어가면 융이 발견한 거대한 심해, 바로 집단 무의식이 나타납니다. 여긴 더 이상 나만의 바다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함께 공유해온 공통의 바다인 거죠. 온갖 신화, 상징, 본능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게 융 심리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바다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제 그 심해의 거주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융은 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죠. 자, 원형,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우리 정신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영웅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어머니라는 이미지에서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미리 설정해 놓은 보편적인 패턴, 그게 바로 원형입니다. 융은 특히 전 세계의 꿈이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핵심 원형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그림자, 또 남성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성 안의 남성성인 아니모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신의 중심, 자기라는 원형까지.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대의 패턴, 원형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혹시 이 내면의 패턴이 바깥 세상의 실제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묘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융의 대답이 바로 그의 이론 중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개념,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진짜 소름 돋는 경험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까맣게 잊고 지내던 친구 생각이 문득 났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띠링 하고 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나에게는 와, 이건 뭔가 있다 싶은 깊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융은 바로 그런 순간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을 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바로 이 거대한 난관 앞에서 융은 아주 독특하고 대담한 실험을 하나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융이 점성술을 믿어서 이 실험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점성술이 과학이다, 이걸 증명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우연의 일치라는 게 정말 통계적 확률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로 점성술 데이터를 썼을 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숫자들은 그냥 우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질적으로, 즉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점성술의 핵심 이론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융 자신도 이 결과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니, 수많은 가능성 중에 어떻게 딱 점성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조합만 골라서 나타날 수가 있지?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였죠. 통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이 기묘함.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융은 이 동시성 현상을 다시 원형과 연결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원형이 활성화될 때, 즉 내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거나 깊은 감정적 수용도리에 있을 때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가 공명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의식, 원형, 동시성까지 정말 깊은 곳까지 탐험해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융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깊은 마음의 지도를 그려려고 했던 걸까요? 이 기나긴 탐험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융이 활동하던 시대의 과학은 정신은 정신, 물질은 물질, 이렇게 모든 걸 딱딱 나눠서 보는 게 대세였거든요. 융은 바로 그 분리를 넘어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죠. 그리고 그 통합의 여정을 융은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융 심리학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인생 과제이기도 해요. 내 안에 어둡고 인정하기 싫은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내 안의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서로 대화하게 하고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합쳐나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이 바라는 내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길, 그게 바로 개성화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결국 융이 우리에게 남긴 건 그냥 복잡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 미지의 땀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줬고요.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원형이라는 개념을 줬죠. 그리고 내 안의 세계와 바깥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비밀, 동시성이라는 열쇠까지 줬습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탐험가 세트를 선물한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만약 융의 말처럼 우리의 정신이 저 광활한 우주와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